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빛난새 특파원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시장이죠. 관세부터 시작해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고요. 구글 AI나 휴머노이드나 뭐 등등 항상 다루고 싶은 이슈는 많지만 최근 시장 내러티브의 가장 큰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금리, 더 정확히 말하면 국채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오르면서 주식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월스트리트는 물론이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일본 채권 시장입니다. 오늘 빈틈없이에서는 왜 일본 채권 시장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또 그리고 그것이 미국 금리와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렸었는데요. 미국채 수요가 부진하고 뭐 해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관세 영향도 있고요. 뭐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심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왼쪽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장기금리,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지금 이 검정색 독일 그리고 파란색 영국에서 보시다시피 뭐 특히 독일은 뭐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지금 재정 지출 확대를 선언한 상황이니만큼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국채 수요가 줄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은 상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이유는 이제 투자자들이 정부들이 지금 이렇게 막대하게 재정 적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 주요국들이 이렇게 다 일제히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역 갈등이나 뭐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변수들 속에서 중앙은행들이 대대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은 이런 상황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적인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공통적인 배경에서도 특히 일본 국채 시장을 좀 경계심 어린 눈초리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지금 일본 국채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이제 가장 안정적인 그리고 또 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또 일본이니만큼 이 일본 국채 시장이 뭔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은 그것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엔화도 지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해외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순대외 자산국인데 이 일본의 뭔가 금융시장이 변동이 생기면 그 여파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런 좀 불안함이 커진다는 거죠. 야데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일본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 국채 시장에 이제 균열에 좀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는 한 지난주부터입니다. 최근에 또 이런 기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왜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 시장에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느냐 뭐 이런 기사들입니다. 가시적으로 발단이 된 거는 이제 지난 20일 일본 재무성이 20년물 국채를 입찰에 붙인 건데요. 당시에 이제 한 7조엔 좀 안 되는 규모의 20년물 국채를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 경쟁률, 응찰률이 이전에는 2.96배였던 것이 이번에 2.5배로 뚝 떨어진 거예요. 13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평소보다 많이 적었다라는 얘기고요. 뭐 2.5배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는 않지만은 사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2.5배 정도면은 그냥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채 응찰률이 평균적으로 3배에 가까운 정도로 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좀 떨어진 게 상당히 이제 좀 충격적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거죠. 아무래도 이에 앞서서 이미 약간 슬금슬금 불안함이 있었고 미국에서 이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 때문에 미국 쪽에서 안 그래도 국채 수익률이 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그런 격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일본 장기 국채는 물론이고 미국 국채도 금리가 크게 뛰면서 10년물이 4.5%, 30년물은 이제 5%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이제 미국 30년물 금리가 심리적으로 좀 위험한 수준이었던 5%를 딱 넘어섰더니 S&P 500이 2% 가까이 급락했었죠. 그러고 나서 28일에 또 한 번의 시험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다라고 했었던 일본 40년물 국채 입찰인데요. 20년물 경매가 이제 좀 부진하게 끝나고 나서 일본 정부가 뭐 장기물 발행을 줄인다, 뭐 40년물은 너네가 원하는 그 규모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시장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심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응찰률이 2.21배로 3월 3배에 육박했던 것에서 크게 낮아졌던 겁니다. 28일 미국채 금리가 또 다시 이제 올라간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일본 국채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일본은행이 매입을 축소하고 있는 여파입니다. 일본은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이제 디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국채를 대량 매입을 해서 계속 경기 부양을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가 일정 이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일본은행이 계속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여서 금리를 낮추는 일드 커브 컨트롤, 이른바 이제 금리 통제 정책까지 써왔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를 52%나 보유한 초대형 고래가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디플레이션에서 탈피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BOJ는 무제한 국채 매입을 폐기를 했고요. 물론 국채 매입 자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를 딱 정해놓고 찍어 누르는 이런 식의 정책은 폐기를 했고 매입 물량도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은행은 2023년 11월을 기점으로 이제 계속 국채 보유 잔고를 줄여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최대 큰손이었던 BOJ가 매입을 줄이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채울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생보사, 일본은행, 일본연기금이 2, 3, 4위인데 얘네들도 지금 이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고 지금 BOJ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서 매입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앞으로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금리가 수익률이 더 오를 것 같은데 뭐 지금 뭐하러 사냐라고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미 일본 생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너무 이제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이 최근의 평가 손실이 상당히 막대한 상황입니다. 지금 좀 국채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선뜻 손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2, 3, 4월 다 통틀어서 봐도 일본 국채를 열심히 사들이고 있지만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참 모자란 상황이고요. 또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국채를 사기가 꺼려지는 정치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감세 재정 확대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금 일본 재정 상황이 그리스보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시바 총리 지지율이 워낙 안 좋아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장이 생각하기로는 7월에 선거 치르면은 이 야당이 들어와서 또 국채를 많이 찍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더더욱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종합해서 보면 일본 정부는 안 그래도 지금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죠. 지금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0%입니다. 지금 미국이 98%에서 더 오른다고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하고 난리인 건데 260%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본 정부가 지금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국채 무제한 매입 이런 걸 다 중단한 상황에서도 지금 더 국채를 찍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조달 비용, 이자 비용 더 올리겠구나, 재정 건전성은 더 안 좋아지겠구나, 그것이 또 수요가 부진해서 금리를 또 올리는 이런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도 시장 안정책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죠.
일단 BOJ는 6월에 국채 매입 규모를 이제 다시 조정을 할 계획인데 아마도 매입 물량을 다시 늘린다거나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고요. 일본 재무성도 장기물 발행량을 좀 줄이는 식으로 최근에 장기 국채 수익률 급등에 좀 대응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물을 줄이면은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수익률은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6월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BOJ로서는 상당히 지금 딜레마일 수밖에 없죠. 지금 이 금리를 또 인상을 추가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도 일본 내에 3%또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이 무지막지한 이자가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기름을 부을 수 있으니까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이 이제 최근 일본 국채 수요가 부진하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이제 그런 배경인데요. 이런 상황을 왜 지금 월가까지 주목을 하고 있느냐? 미국 국채와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계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일본이 가장 안정적인 국채 시장일 뿐 아니라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 시장이 흔들리는 게 굉장히 경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일본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외 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입니다. 즉 일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일본 엔화 국채의 강세가 지속된다면은 지금 이 일본에는 너무 금리가 낮고 너무 자산 수익률이 낮아서 해외에 나와 있었던 일본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돈을 싸들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그것이 전 세계 자산 시장에도 충격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일본 국채와 엔화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작년 8월, 9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기억나시죠? 짧고 굵게 그 맛을 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일본의 저금리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 자산에 투자하고 나와 있었던 일본 자금들이 확 이제 뒤돌아서 일본으로 돌아가 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처럼 급격한 이 시장 변동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야금야금 일본의 저금리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 자산에 투자하러 나와 있었던 일본 자금들이 천천히 장기적인 엔화 강세에 힘입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것이 미국 주식, 채권에 들어와 있던 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이야기이고요. 도이치방크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면은 아무래도 이 미국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왜냐? 이 일본 수익률이 더 높아지면 미국채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연기금, 보험사, 국내 투자자들이 돌아갈 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금리 차가 만만치 않죠. 30년물 수익률 기준으로 미국 현재 4.97%인데 일본은 아직 2.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리 격차가 지금 당장 뒤집힐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달러는 약세,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표면적인 금리 차 이외에 다른 이 요인들이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미국 증시가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비약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되면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지점이라는 거죠. 실제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추세, 엔화가 강해지고 일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엔화 강세와 일본 국채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일본 국채 수익률이 진짜로 그렇게 많이 올라서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이나 미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자금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간다면 엔화는 강세가 됩니다. 해외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블룸버그의 사이먼 화이트 분석가는 이런 흐름을 선반영해서 엔화에 롱베팅 하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가 요 두 개인데요. 매크로 기반 투자를 하는 펀드, 시스테믹 펀드와 이제 CTA 추세 추종 펀드들이 지금 이미 엔화 강세 베팅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요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이 해당 펀드들의 수익률 그리고 엔화 사이의 민감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이 4년 만에 최근에 이 펀드 수익률과 엔화 사이의 민감도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즉 엔화가 강세일수록 이 매크로 펀드들의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 말은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엔화 강세에 이 매크로 펀드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투기적 포지션들도 엔화 강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갈색 선이 미국 CFTC에 집계되는 이 투기적 투자자들이 얼마나 엔화의 순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즉 이제 투기적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역대급 가장 최대 수준의 순매수 포지션을 엔화에 잡고 있다라는 거죠. 엔화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 다른 나라 채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엔화로 바뀌어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자금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하루 이틀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앞으로 이어진다면은 이렇게 마치 눈덩이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듯이 그렇게 될까봐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은 알아두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무위험 수익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 투자하는 대신 그냥 채권이나 사서 이자나 받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도 이제 좀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야 그것이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낼 만큼의 위험 수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궁금해하게 되는데요. UBS에 따르면은 지금 이미 좀 걱정할 만한 수위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 두 개가 보여주는 거는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가 10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년물 금리가 10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에는 최근 2년, 최근 5년, 최근 10년 그 어느 때에도 항상 주식과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였다. 즉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100일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금리가 오른다면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주가의 하방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 UBS의 의견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그래프는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800명 정도의 기관 투자자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질문이 10년물 수익률이 어느 수준에 와야 미국 증시에 위험이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46%는 5.25%,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5.25%는 넘어야 미국 증시에 위협이 된다라고 했고요. 39%는 4.75%는 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28일 기준으로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4.5% 살짝 안 되죠. 아직까지는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수준에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12%에 불과했고요. 아예 걱정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소수지만 있긴 있었네요. 결국 이런 UBS의 의견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4.75에서 5.25%는 넘어야, 즉 지금은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론입니다. 사실 요즘에야 우리가 이렇게 일본 금리도 좀 빠르게 오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재정 적자 우려도 불거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에 대한 민감성이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 4.5% 안팎이면은 올해 초에 4.7, 4.8% 막 이랬던 것과 비교해도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때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본 적이 있었지만 정말로 미국 자산 매도가 벌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유지되는 한은 결국은 먼지가 가라앉고 다 진정이 되면 다들 달러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 자금이 이탈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지 말자 이런 극단적인 공포를 부추기는 이야기로까지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또 이제 6월, 7월 가면서 굉장히 이 매크로 요인들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뭐 트럼프가 말했듯이 지금은 체제 전환기죠. 수십 년간 제로금리에서 굉장히 일본의 국채 수익률도 낮았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것이 빠르게 변동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글로벌 자금도 굉장히 대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월가가 일본 국채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갖는 게 이런 이유구나.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데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항상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